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이걸 번복한 건데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지역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번 초강수가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가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또 더한 상승을 불러올지 이 시장의 항반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02-2638-3963번, 서울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를 우아한 부동산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날 뵙고 이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간에 정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 토지거래 허가가 전격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2월 달만 하더라도 이 4개 법정동으로 묶여 있었던 삼성동 일대, 삼성, 잠실, 그리고 대치, 청담에 묶여 있었던 이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완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까지 해서 이 4개의 자치구로 이 전 지역의 아파트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일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집을 살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실거주를 지금 당장은 못하고 해외를 나가거나 뭐 지방에 있거나 해서 이제 전세 끼고 살려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중개사 분들, 그리고 집을 팔려고 내놓으셨던 분들, 여러분들께서 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또 게다가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가 딱 6개월로 지정을 하면서 또 말미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을 또 확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혼란 속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만큼 우리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민 많으신 분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투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고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를 정말 얼마 전에 전해드리고 있었던 와중에 또 다시 이제 해제를 번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사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바빠지실 것 같아요. 또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있잖아요. 이런 자리 어떤 자리인지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책이라는 게 이제 기조가 있기 마련인데 사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이제 뒤바꾼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의 그러니까 정책과는 좀 열애로 이때까지의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뭐 열기가 있었다가 좀 식었다가 다시 열기가 있었다가 뭐 이런 건 다 변동성이 있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것은 거의 항상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잘 되는 지역은 더욱 잘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다주택자의 규제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이제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강남 3구의 이제 가격이 폭등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는데요. 이런 것은 양극화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재개발 투자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요.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더 많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가격이 양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급지 위주로 해서 사업 진행이 더
빨리 그리고 동력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 강남에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강변으로 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또 희소하기도 해서 그런데요. 소액으로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천재개벽 수준의 그런 청량리역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설명 자세하게 드리고 있고요. 또 세미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로 새롭게 전략을 세우셨던 분들은 다시 또 전략을 바꿔야 하나 이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네. 저희 딸하고 사위가 서울의 성북구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 6월 달 되면은 또 둘째 손주가 태어나고 이래서 축하드립니다. 내 집장만을 좀 했으면 하고 네.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제가 문의할 거는 저기 성북구 도남동의 동부 센트레빌 30평대 아파트랑요. 네. 그다음에 은평구의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거기 30평대 중에 네. 사위는 여의도가 직장이고 딸은 종로가 직장이니까 네. 직장도 좀 가까운 데로 갔으면 좋겠고 그 두 군데를 비교해서 실거주 겸 투자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성북구랑 서대문구 중에서 네. 한 7억 한 중반대부터 8억 초반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괜찮은 아파트를 좀 구해보고 싶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손주분들 또 태어나신 거와 또 이제 또 태어날 손주분 축하드리고요. 일단 고민이신 게 지금 성북과 서대문에서 7, 8억 선의 아파트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 또는 문의 주신 곳이 도남동과 백년산 힐스테이트 두 곳입니다. 지금 각각 직장은 여의도와 종로셔서 직주 근접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그쵸? 거주 환경도 좀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문의사항 맞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성북구에 살고 계시다고 했죠? 네, 네. 네, 백령산 힐스테이트는 어떤 연고가 있으셔서 이렇게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가격만 이렇게 보셨을까요? 가격대랑 좀 네. 대단지라는 점, 네. 또 그리고 연차가 되게 오래 안 됐는 그런 점들을 들어가지고 봤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15년 차고 우리 네. 이제 2011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893세대.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기름동은 우리 성북구에 사시니까 지역을 잘 알아서 네. 아마도 이제 거기 좀 교통도 편리하고 이래서 이제 찍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위분이 이제 여의도가 직장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여의도 가기는 이제 괜찮으신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에 살고 계시겠죠? 예, 중간에 환승을 한번 하긴 해도 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은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제 기름역 앞에 있는 그 도남동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그러니까 백년산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일단 백년산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우리 그 도남동에 있는 센트레빌이었죠? 네, 네. 센트레빌도 그렇고 완전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위치로 보면은 우리 도남동은 이쪽 기름역 바로 딱 붙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백년선 힐스테이트 2차는 여기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세전역에서 좀 오른쪽으로 산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이 집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30평을 살 때 뭐 8억 정도 아니면 8억 중반 뭐 지금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그 정도로 살 수 있는 실거주하기 이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주거 배우지라는 거예요. 예. 배우 주거지. 예. 배우 주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주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장이 막 몰려 있거나 막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우 주거지일 때 우리가 뭐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집값 올라가는 요인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배우 주거지일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교통이 뭐 다른 데로 가는 교통이 아니라 직장과의 그 교통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거리도 물론 있겠지만 거리뿐만이 아니라 교통이 직장과의 교통이 이제 좋아지거나 아니면 좋은 곳 이런 곳이 유리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주위의 아파트 시세. 예, 주위의 아파트 시세 그리고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교통에는 이제 일자리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일자리가 내 집 옆에 좀 그럴듯하게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호재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름역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름역은 4호선 역에 딱 붙어 있죠. 네. 근데 4호선이 지금 보시면은 우리 4호선이 그 역을 보시면 그 4호선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 기름역이 이쪽에 있어요. 예. 근데 급행화를 한다라는 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4호선은 어딜 지나가냐면 강북의 중심지 지나가고 이제 강남 쪽으로도 용산 지나서 이제 뭐 사당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급행화가 된다고 하면은 아파트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한 호재예요. 네. 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9호선도 마찬가지로 그 강서 쪽에서부터 이제 강동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급행이 있기 때문에 황금 노선인 거거든요. 그리고 신분당선도 분당에서 이제 강남역 신사역까지 가는데 이게 급행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요런 급행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이 기름역에 딱 붙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교통 호재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도남동을 이제 살펴보면요. 기름역이 이제 딱 붙어 있는 아파트를 보셨고요. 요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 동북선이거든요. 네. 동북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네, 동북선이라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강북 중에서도 동북부 쪽에 이제 획기적인 그런 노선이 생기는 게 바로 이제 동북선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선이 뭐 4호선, 1호선, 6호선, 2호선 이제 결국에는 왕십리까지 가기 때문에 강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북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동북선하고 이제 상당히 바로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까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개통이 이제 내년 26년 이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북선도 이제 개통 예정이 있기 때문에 교통망에 있어서는 이제 배우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북구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그 따님하고 사위분은? 도남동에 있습니다. 도남동. 아, 도남동에. 네. 네. 네, 도남동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이 도남동 오른쪽에 보면 강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강운대 역세권 개발은 이제 GTX도 뭐 신호선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좋은 호재는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전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굉장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년산보다는 조금 오래되고 세대는 적지만 그래도 뭐 굳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오를까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요 기름역 쪽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역 위쪽으로 해서 이제 뭐 미아 뉴타운, 기름 뉴타운 뭐 한 20년 전부터
뉴타운 사업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가 다 아파트 군락을 이루고 있고 장인 뉴타운도 지금 반은 입주하고 반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아파트 군락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면에서도 조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향후에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 현대산업개발 들어오고 이 장인 뉴타운이 또 새롭게 생기면은 이쪽에 들어오는 그런 고연봉자들이 이제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이쪽에 학군도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 어머니 좀 이해 가시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네. 기왕이면은 기름동 쪽으로 한번 보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번에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역은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제 마지막 퍼즐인 전농 14구역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농 14구역도 한창 또 핫했었잖아요, 이사님. 최근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청량리 쪽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청량리의 뜻이 맑고 시원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앵커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량리의 뜻이 맑고 시원하다는 청량한 그런 느낌의 네. 마을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듣고 나니까 너무 예쁜 이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청량리 하면 굉장히 이제 낡은 이미지, 뭐 낙후된 이미지인데 이 의미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예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맑고 시원한 마을, 이 청량리 좀 집중 분석을 해보면서 이 청량리의 옛날 모습은 어땠는지, 뭐 옛날이라고 하면은 뭐 20년, 30년 전이 아니라 정말 뭐 1000년 전에는 어땠는지 그런 부분 옛날 얘기도 좀 하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천지개벽 수준의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소액으로 투자를 하나 해놓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농 14구역 요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량리입니다. 청량리는 우리 동대문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청량리 역이 있고 동대문구가 있고 왼쪽으로는 종로구도 붙어 있으면서 성동구 있고 뭐 중량구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약간은 동북부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청량리입니다. 그리고 청량리는 우리 2040 서울 기본 플랜에 따르면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 결절지로서 이 교통축을 이루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7광역 중심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이 지나간다라는 거. GTX B노선, C노선까지 해서 이제 역이 뭐 10개 이상이 지나갈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청량리가 이렇게까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을 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서 좀 재미난 것들을 한번 봤었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지개벽 수준의 그런 개발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전농 14구역을 말씀드릴 거고요.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청량리 역은 역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환승하는 곳도 굉장히 많으면서 역도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사업 중에서 역을 끼고 하는 그런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된 도심 복합 개발법에 따른 그런 도심 복합 도시 혁신지구 뭐 이런 사업들로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용적률로서 사업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농 14구역은 역세권 활성화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하다. 이게 장점이 되겠고요. 청량리역은 시에서 작정하고 밀어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 혁신구역이라 그래서 규제를 없애서 정말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에서 밀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재개발 사업은 어쨌든 허가권자가 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갈 수 있는 동력을 역시나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이 1910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가 깊은 역사가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로서 자리매김한 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변함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돈도 모이고 상가도 생기고 상업시설, 업무시설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런 지역임이 틀림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성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 재개발할 때 또 신속통합이나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서 내가 이 집을 이제 갖고 있는데 뭐 잘 팔기가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 팔고 싶을 때 좀 팔 수 있는 황금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찾는 게 이제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꼭 아파트까지 다 전부 다 갈 수는 없고 중간에 또 팔고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다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청량리역 일대로는 이 전체가 정말 개발이 된다고 돼도 무방할 만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재개발지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노른자에 역 바로 붙어 있는 전농 14구역이 딱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 뉴타운의 이제 마지막 퍼즐처럼 이제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소액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소액 투자처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청량리 뭐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제일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청량리역에 관련된 그런 좋은 기사라고 좋은 이제 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간혁신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해서 이 용도 제한이 되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뭐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시행자가 마음껏 이 지역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공간혁신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혁신, 뭐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뭐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아예 용도 밀도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도시혁신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존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청량리가 화이트존으로 이렇게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앞쪽으로 해서 이런 화이트존이 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한번 청량리도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참 재미난 이제 사진들도 있고 뭐 지도도 그렇고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량리는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청량사라는 사찰에서 이름이 유래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청량리역 일대가 적전이라고 해서 왕이 직접 농사를 시범적으로 짓는 이제 농경 시대였으니까 이 농업이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봐도 그 이제 전농동, 지금의 전농동, 이 전농동도 이름에 이제 전자가 들어가다시피 이 도성에서 전농동으로 가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가기 전에 이제 제사를 지냈던 곳이 제기동이고, 또 이제 그 앞에 선농단이라고 있어서 또 제사를 같이 지냈던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설렁탕도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량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지금도 청량리 동에 가면은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청량리라는 이 사찰에서 이 청량리 동이 이제 동명이 이 청량사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청량이라는 말은 이제 좀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이제 많이 부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청량사 지역에는 그런 청량한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예, 울창하고 맑은 샘물이 앞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서쪽으로 좀 확 트여 있어서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고요. 이제 뭐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여기서 좀 머물렀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량사가 어디 있냐 하면 지금의 이제 홍릉이 있고 이제 카이스트
밑쪽에 이렇게 청량사가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네,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청량리역에서 위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청량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청량사는 신라 시대부터 이제 뭐 기록이 좀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한 400여 년 전에는 지금의 홍릉 영의원 자리에 이쪽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제 홍릉은 아시다시피 그 명성황후의 능인데요.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에 이제 명성황후가 능을 홍릉에 조성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청량사가 현재 위치로 옮겨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있은지도 거의 이제 100년이 넘은. 네, 그래서 김종호의 그 대종호 지도에서도 그 홍릉의 청량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동네가 바로 이 청량리동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동대문구 뭐 청량리동 61번지에 이 청량사가 위치를 해 있고요. 생긴 거는 그러니까 창건 연대는 그리고 창건자는 이제 지금은 아직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신라 시대 이제 말쯤에 창건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고려 시대에 뭐 거사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자연이 뭐 청량사에 머물었다. 뭐 이러한 기록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꾸준하게 있었던 사찰이 바로 청량사입니다. 그리고 청량사는 아까 만해한용군께서 이제 머물러 있다고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대한제국 시기에서는 도성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였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에서는 뭐 애국지사 그리고 고승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량리를 보면 우리 영조 27년 1700년대부터 청량리라는 이름을 썼고요. 이제 2008년도에 이 청량리 동으로 뭐 1동, 2동이 이제 통합이 돼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동이 이제 청량리 동입니다. 네, 그리고 청량리역은 지금도 정말 뭐 역사가 크고 그리고 이 역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1910년대에 경원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1910년에 이 경원선이 이제 지나가던 청량리역 사진인데요. 네, 지금도 청량리역은 정말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대도 이런 역이 하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교통 수단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 이렇게 역이 있는 거는 굉장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910년도에는 이제 역이 있었고 우리 1970년대 청량리역은요. 뭐 대학생들이 MT를 떠나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90년대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청량리역에서 MT 가려고 이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돈도 몰리는 격이고 또 거기에는 크고 작은 상권들도 생겨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문화시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뭐 오스카 극장이라고 해서 극장도 굉장히 성황리에 이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도 위쪽으로 가면은 경동시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약을 다뤄주던 뭐 경동시장도 이런 상권들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또 발달하고 또 답심리 밑쪽으로 가면 이제 골동품 골목도 있는데요. 이런 상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상권들이 청량리역 일대로 해서 구성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청량리역 이제 앞쪽으로 보면 이제 전농동이라고 있는데 그 전농동 일대가 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고지도를 봐도 정농리, 뭐 선농단, 뭐 제기연, 왕십리도 왕십이 아니라 심이라고 뭐 답십리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제 뭐 고려시대, 뭐 특히 조선시대는 우리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을 굉장히 중시했고 또 왕이 친히 이제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량리역 인근 뭐 전농동도 그렇고 뭐 다신동도 그렇고 그 일대를 가면은 서울에 보면 굉장히 이제 언덕과 뭐 그런 고개들 그런 이제 구릉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청량리역
앞에 있는 전농동은 이제 굉장한 이제 평지로 보여지는데요. 옛날부터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이유도 비옥하고 이제 농사짓기 이제 평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농동은요, 이 청량리역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농동도 우리 영조 때부터 이렇게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지금의 전농동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농동 그리고 청량리동 그리고 청량리역 다 동대문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전농동이 특히 이제 아주 크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동이 동대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농동의 이 동명은 그 조선시대 초기부터 왕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보였던 노는 그 적전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적전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도 그렇고 그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권농책으로 인해서 솔선수범해서 왕이 친히 이제 농사 시범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 고려시대 때 이 전농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적전이라고, 네, 동적전이라고 이렇게 고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농동 일대가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옥한 땅이었다. 그리고 그 농경사회의 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농리가 여기가 있고 동적전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왕이 직접 이제 그 경작을 하는 그 시범을 보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성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이 제기현, 예, 지금 현재 제기동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제사를 지냈던 그 이제 그 단원들, 그게 이제 선농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이 다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제기동의 유래도 참 저는 재미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왕십리, 답십리도 이렇게 고지도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동대문구는 이 도성의 이제 동쪽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적전은 고려시대도 있었는데요. 이 고려시대에는 개성 이제 서쪽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동쪽에 있어서, 조선시대는 이제 동적전이라고 했는데, 이 적전에서 얼마나 이제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이제 백결이라고 하는데요. 한 30만 평, 예, 30만 평 정도, 예, 30만 평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 선농단이 와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예, 이렇게 농지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순종 황제 때의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9년도인데요. 선농당도 보이고 소 이렇게 쟁기 끄는 모습. 네, 그래서 이런 전농동이 정말 이름에 보듯이 이렇게 농사를 직접 지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량사가 있고, 네, 그리고 농사를 짓던 이 전농동. 네, 그리고 청량리역이 또 있는데 이 청량리역 쪽에 굉장히 이제 교통수단도 많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청지개벽 수준의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 일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농 14구역이 바로 이 청량리역에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인근으로 해서는 이미 지금 다 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재개발이 이제 시작되거나 그래서 다 이 전체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청량리역 사진입니다. 이 동축 개발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청량리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뭐 그냥 맑고 깨끗한 뭐 물이 흐르는 곳이었다가 이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농업의 중심지로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20세기 초 이제 근대화 시기에서는 이제 경원선도 생기는 그런 청량리 역사가 생김으로써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000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복구하고 발전하는 그 시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민들도 많이 와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민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그런 상권들도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하고, 이제 재래시장도 발달을 하고, 그리고 전쟁 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난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던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일대가 재개발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2025년 이 시점을 보면 어느 정도는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됐고 현대화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간간히 이제 지금 재개발을 시작하거나 좀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이 이 전농동 위주로 해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 청량리역은 과거에도 이 교통의 이제 대중교통의 결정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상승세의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량리역이 있고요. 네, 바로 앞에 이제 전농 14구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L65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아파트가 되어 있는 청량리 L65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65층이고요. 이 청량리역은 이제 워낙에 역이 이제 크고 그리고 많은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 주위로 해서는 고밀 개발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고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뭐 스카이 L65도 그렇고 한양 수자인도 그렇고 용적률 거의 이제 1000%에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요. 더 먼저 이제 들어왔던 이제 아파트들 크래시티, 뭐 롯데캐슬도 있고, 그리고 이제 8구역, 9구역은 이미 지금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전농 6구역도 역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요 일대로 해서는 정말 개발 사업들이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나머지 이제 퍼즐처럼 남아있는 구역이 전농 14구역입니다. 그래서 전농 14구역 주목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량리역 굉장히 많은 노선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뭐 많은 노선이 들어와 있어요. 분당선도 있고, 뭐 1호선, 뭐 경의중앙선, 뭐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고, 뭐 KTX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옵니다. GTX B노선, C노선이 계획돼 있고요. 뭐 면목선, 그리고 광복 횡단선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뭐 워낙에 여기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뭐 환승센터,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크게 된다면 이제 상업 시설도 이제 같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청량리역은 우리 GTX 환승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 삼성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GTX가 2개가 들어오는 노선, 그런 역이 3개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청량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이 워낙에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것이 몰리는 곳입니다. 사람도 몰리고 돈도 몰리고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도 몰리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청량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그냥 뭐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재개발 사업들 살펴보면 주거 중심의 그런 아파트만 들어오는 그런 뉴타운 사업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청량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업무와 그리고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또 역시나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공간 혁신 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었던 곳을 생각해 본다면 화이트존은 이 시행자가 어떤 제약도 없이 이 지역에 맞게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이트존으로 좀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인데요. 전농 14구역이 이제 뭐 완성이 돼서 아파트가 되면은 내 집 앞에 바로 이런 마리나 베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한 뭐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재개발의 동력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량리역 역사의 그런 청량리에 대한 그런 역사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전농 14구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키포인트를 잡아보면요. 청량리 그 역 인근으로 해서 마지막 퍼즐처럼 남아있는 전농 14구역의 키포인트입니다.
역이 이제 굉장히 크고 또 역세권 개발로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용적률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이 좋다라는 재개발의 동력이 크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예, 청량리역은 뭐 시에서 작정하고 밀어주는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도시 혁신구역도 그렇고 또 청량리역에 뭐 GTX B노선, C노선이 또 들어와 있고 그리고 2040 서울 기본 플랜의 이제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인 그런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상급지로 이제 아주 거듭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청량리역 1910년도부터 이 청량리역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역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 팔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황금성이 좋다라는 거, 토지거래 허가 그런 게 없는 그 역사권 활성화이기 때문에 긴 재개발 그 사업 중에서 내가 좀 편하게 팔 수 있다라는 황금성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구역 중에서 아직 재개발이 확정이 되지 않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맑고 시원한 마을을 뜻하는 청량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예전에 이런 의미를 왜 가지게 됐는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될지,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이제 더 바뀌게 될 청량리 한번 기대해 보면서 또 청량리에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거나 지금 또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제도가 바뀌면서 그래서 좀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4월 4일 금요일에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미나가 불가능하시다 그러시면은 1:1 대면 상담으로 신청 주시면 1:1 대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뭐 방송에서는 사실 뭐 자세한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1 상담 대면 상담이 이제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극화가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이 투자에서도 양극화가 정말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재개발이 좀 빨리 될 지역들은 상급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일 인기가 있는 지역은 뭐 강남일 거고요. 그리고 강남이 아니면 또 한강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청량리역처럼 이제 많은 개발 사업지를 품고 있는 그런 지역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런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상세한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또 매수를 하시려거나 이 전략 세우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내 자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참석을 해보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주제가 3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주제 말고도요. 부동산 내가 올해만큼은 내 집 마련을 성공하겠다 또는 플랜이라도 잘 짜겠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